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저번 주에 했던 거 시행이라는 말을 했었고 사건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시행이라는 단어는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사건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 사건이라는 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다 사건인데 그거를 보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체 집합이란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는 여튼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사건이란 말은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것이긴 한데 이 단어보다는 표본 공간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부분 집합이라 생각하면 생각이 좀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표본 공간인데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이 말이지. 사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시화된 거지. 표현이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걸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사건의 개수하고는 부분 집합의 개수하고는 연결이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원소의 개수 이런 개념으로 쓸 거라고.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집합적인 표현 벤 다이그램을 그려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경우의 수를 막 계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원소가 하나인 거. 나올 수 있는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케이스. 이래서 단 조심할 점이 뭐라 했습니까? 근원 사건은 같은 확률이어야지 확률이 써먹을 수가 있다. 주사위를 내가 6면을 만들 때 1이 3개고 2가 2개고 3이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럼 근원 사건이 1, 2, 3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근원 사건은 1, 2, 3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1, 1, 1, 2, 2, 3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확률에 써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전 사건은 전체란 말이고 공사건은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이런 그림 우리는 서로라는 집합이 썼던 것이 이게 용어상 배반 사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여사건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을 거니까. 됐어요? 다음 합사건은 합집합 대신 곱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인데 곱이라는 단어가 뭐냐?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통계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내가 아는 것들이야 대부분. 새로운 용어긴 한데 내가 다 아는 것들이라고. 그걸 연결만 시켜놓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편할 것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확률은 3가지 확률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확률만 알겠다. 통계적 확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실제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주사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육면체이긴 한데 실제로는 정육면체로 아닌 다른 걸로 주사위 만들 수도 있겠지. 직육면체로도 만들 수는 있겠잖아. 그러겠잖아. 직육면체로도 우리가 주사위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해주겠단 말이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을 시행을 해보니까 5번 던졌더니 1이 2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 통계적 확률 내용을 수학적 확률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한적으로 가면 아주 시행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하고 근사적으로 그게 극한값의 개념이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하적 확률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쉽게 말하면 도형적인 확률이라 생각하면 돼요.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대부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만 예시를 들어줬죠.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 한 가지 예시는 저번 시간에 들어줬습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다 아는 거야.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PS는 뭐야? PS는 표본 공간 전체지. 얘는 1이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얘를 공사건이라고 불렀죠. 얘는 0이 된다. 다 아는 사실이야. 확률은 뭐가 되고 PA라는 확률은 당연히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우리는 생각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다음은 자,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할 거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다. 왜? 원소의 개수 이런 개념이에요.
PA라는 말은 NA는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였잖아요.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NS로 나눈다가 PA입니다. PA라는 말은 A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의 원소 개수로 나눈다. 이런 생각으로 따지면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 확률로 바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계산을 생각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는 여기에 있는 문제는 덧셈 뭐냐면 확률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뭘로 만들 거야? 전체를 1로 만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대신 전체의 개수로 나눠줄 거다. 나중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원소의 개수만으로도 확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얘를 A, B 더해가지고 교집합을 뺐잖아. 확률도 똑같습니다. P A 교비 교집합이 아니라 곱사건이라 했습니다. 곱사건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용어를 계속 바꿔보는 연습을 계속 하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나왔을 때 용어가 나왔을 때 곱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건 써먹을 수 있는 고유명사니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아 얘가 의미하는 바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곱사건이라는 말을 할 거야. 이게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편해. 왜냐면 교집합적인 생각을 풀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곱사건이 나오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기호가 훨씬 더 편합니다. 수학은. 근데 그걸 말로 써놓으면 뭐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 B의 곱사건이라는 소리고 얘는 PA, PB 빼기 P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합의 법칙은 아니네. 합의 법칙은 요놈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 요놈이 이리 가는 거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합의 법칙입니다. 덧셈 정리입니다. 요놈이 이쪽으로 가야 돼. 알고 있는 식이니까 한 번만 적겠습니다. 됐어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요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거는 배반 사건이야. 마찬가지로 용어상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그러면 교집합 곱사건이 없는 거지. 곱사건이 0이 돼서 P AB의 합사건에 대한 얘기는 PA랑 PB를 더하면 되겠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식으로 풀 수 있어. 집합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식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면 좀 더 편해질 거야. 어제부터 연결이 잘 안 돼요. 대신 얘를 쓸 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전체를 뭐로 쓸 거냐면 U로 안 쓰고 S로 쓸 겁니다. 표본 공간이나 뜻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S로 표현할 거고 얘는 A, 얘는 B. 얘를 사건이나 단어를 붙이면 돼요. S, 전사건. 됐어요? 전사건하고 표본 공간은 약간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똑같은 개념을 받아들여도 관계는 없겠다. A 사건, B 사건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풀듯이 그냥 풀면 돼요. A랑 B랑 더하면 9분의 7이 아직 쓰기는 힘들고 교집합이 9분의 2야. 얘가 9분의 2야. 그러겠지?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더해서 9분의 7이야. 교집합이 있으니까 9분의 1을 빼면 합이 되겠지? 아무 내용도 없어요. 식으로 쓰면 그냥 왼쪽에 A합 B라는 것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B의 곱사건이다.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려운 단어 아니야 지금.
좀 어렵게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어. 배반 사건이 나오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배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A교 B요. A 빼기 B. 얘는 5분의 1. 확실하니까 여기다 써도 되겠지. B 빼기 A. 여가 4분의 1이고. 합쳐라. 뭐 오류만 하지. 바깥에는 20분의 11,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지? 실제 문제 계산할 때 너희들도 뭐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보통 우리 약분이 돼서 쓰는데 실제 확률 계산할 때는 분모를 통일을 시켜놓은 게 편합니다. 평상시 쓸 때도 그렇게 써요. 약분은 제일 나중에 한 번만 하면 돼. 중간에 쓸 때도 통분이 보인다고 하면 통분해서 쓰는 것이 좀 더 편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서로 배반입니다. 배반이라는 말은 PA 합 B가 지금 PA 플러스 PB야. 요게 3분의 2야. 그랬을 때 PA, PB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겠지. 합이 주어지고 곱에 대한 최대값. 산술기하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나머지 계산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야. 이차함수든 뭐 산술기하든 뭐 다른 논리든 다 풀 수가 있다는 소리야. 단지 수만 0부터 1 사이의 수를 가지고 놀겠다. 요 정도의 생각이야. 둘이 3분의 1, 3분의 1이면 되겠지.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표현상은 정확한 표현은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표현되겠지. 뭐 최대값이 이렇게 표현되겠지. 정확하게는. 자, 여 사건 어려운 말 아니죠? PA여는 PA여에 대한 사건은 뭐에서? PS에서 PA를 빼면 되겠죠. 이래서 PA를 뺀다. 그럼 이래서 PA를 뺐다. PA여다. A여가 필요한지 1-PA가 필요한지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A여가 1-PA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쓰는 편이야. 대신 1-PA를 PA여로 쓰는 게 조금 더 불편할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불편한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눈에 박혀야 됩니다. 1-PA, PA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그 다음 연산을 좀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겠지? 다음. 자, 얘는 우리가 뭐 드모르간 법칙이네.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P, A랑 B랑 합쳐가지고 여집합 붙일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1-BA 합 B로 작성할 수 있겠죠. 뭐 두 번째 똑같은 식이니까 안 적겠습니다. 대신 드모르간 법칙 A, B여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드모르간 A여랑 B랑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고 여 이렇게 쓸 수 있죠. 많이 나오는 식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긴 않지만 쓸 수는 있다. 알겠죠? 여집합 나오면 여집합이 나쁘면 여집합이 빠지고 여집합이 되고 교가 합이 되고 합이 교가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연산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제일 어려운 것이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왜냐하면 집합에서 우리가 차집합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빼기 연산이 아니잖아. 빼기 연산이 아니지.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였지. 교집합. 다시 말해서 PA 빼기 B. AB의 차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PA에서 B를 빼는 개념이 아니라 PA랑 B의 곱사건을 빼준다. 똑같은 말로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도 계산했냐면 합에서 B를 빼준다 이렇게도 썼었지. 요건 집합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도 생각했었다 이거죠. 맞나요?
집합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는 그림을 보면 생각하면 우리가 이 A라는 얘를 구할 때 PA를 구할 때 여기 따로 해서 합할 수 있겠지. 그렇지? 굳이 힘들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경 쓴 사람을 구하는 다시 안경 쓴 사람을 구할 거야. A가 안경 쓴 사람이야. 얘는 뭐야? 안경 안 쓴 사람이지. 됐어요? B라는 애는 남자야. 그럼 B여는 뭐야? 여자가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여자 안경 쓴 사람, 남자 안경 쓴 사람 이렇게 구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남자 안경 쓴 사람, 여자 안경 쓴 사람.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어떤 논리가 숨어 있냐면 남자 여자라는 것은 남자 여자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은 하나의 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딱 보면 남자네 여자네 안경 쓴 사람이네 안경 안 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거야. 지금 장마철인데 어제는 비가 왔어. 오늘은 비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 그러지?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지. 모레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럼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확률상 뭐 30% 70% 이렇게 떨어지겠잖아. 그 다음 날은 비가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일 비가 오게 되면 그 다음 날 올 확률은 뭐 60%, 뭐 안 올 확률은 40%. 내일 비가 안 왔으면 그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또 30%, 뭐 비가 안 올 확률이 70%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모레 비가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레 비가 왔는데 어제 비가 혹시라도 오게 되면 올 수도 있고 안 오게 되면 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겠지? 그러면 모레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말을 하면 내일 비가 혹시 오게 되면 올 확률이 있고 안 오게 되면 또 올 확률이 있겠지. 오고 비가 안 오고 오고 이게 뭐야? 곱사건이라는 소리야. 이게 좀 어려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 하나의 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어. 곱사건에 대해서. 이 다음 단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합사건 너희들이 집합을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사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덧셈 정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단 문제를 풀 때 그 덧셈 정리를 사용을 잘 하냐 못하냐. 이해되니? 하지만 곱사건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파트가 곱셈 정리로 한 파트가 있어요. 제목으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나왔는데 여튼 간에 조건부 확률이 곱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A 집합을 A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A 교 B, A, B의 곱사건하고 PA A랑 B여의 곱사건하고를 어찌 된다? 두 개를 연산이야. P는 확률이야. 더하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P는 지금 숫자야 숫자. P는 숫자야. 더하기 합집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더하기로 쓸 수 있다. 평상시에 합으로 쓰다가 계산을 하다 보면 더하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상은 이렇더라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면 여기 나온 내용은 아마 대부분 여사건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을 거라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실제 문제를 풀 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사건을 이용을 해야 되냐 그렇지 말아야 되냐 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실은 너희들이 여사건을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알면 실제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이용해서 뭐 그 전에 배웠던 뭐 그냥 일일이 세는 뭐 경우에서 뭐 수용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대로 계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문제적으로 풀 수 있냐 없냐지 확률적인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건 없다. 여기까지 되는 것은 알겠죠? 자 어제 했던 거를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이 어제 지금 보니까 어제 얘기를 안 했어. 어제 선생님 잘못 풀어준 게 하나 있던데 그래서 헷갈렸던 건데 말을 안 했어. 예. 다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 사실 어제 수업이 중복조합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개념 선생님 1번 개념을 계속 설명을 제일 많이 했고 그러지? 그래서 중복조합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일반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식이 중요하다겠죠?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알았어요? 식을 적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 대신 A, B, C 조건은 의미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된대요. 의미 아닌 정수요. 0 이상입니다. 0 이상의 정수가 나오면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게 중복조합이고 3H5로 표현이 될 것이고 연산하는 방법은 NR 3 더하기 5 빼기 1 CR 뒤에 있는 5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이런 식이 뽑아지면 얘를 3H5로 표현할 수가 있고 걔를 연산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어디가 어려울 거냐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려워. 이 문제를 읽었는데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식이 나오지 않냐. 요게 제일 힘든 과정입니다. 식이 나오기만 하면 그때는 쉬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나왔어. 0 이상이야. 그러면 3H5로 쓰고 얘를 연산하는 방법만 알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뭐가 힘들 거냐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로 작성하는 이 과정이 어려울 것이고 실제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쓸 수 없는 것도 있다. 중복조합 문제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 전까지는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일일이 써서 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나이를 망했단 말이지. 그거를 계산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구체화 시켜준 거지. 사실 너희들이 그래서 확통을 공부했으면 1학년 때 배우는 순열조합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생각이 편해. 왜냐면 1학년 때 배우는 순열조합은 틀이 어느 정도 갇혀있단 말이야. 요만큼밖에 없어.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 그때부터 막 당황하게 된다고. 그 조건 생각하면서 나열을 해야 된다고 소리. 이해됩니까? 근데 이 중복조합을 배우고 나면 그런 좀 더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시켜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모든 식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야. 왜? 변칙이 있겠지. 이틀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씩 더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그 조건을 해결하면서 얘를 풀어내야 된다. 단 여튼간에 우리가 이러한 식이 떨어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떨어지면 3H5로 표현하고 3 더하기 5 빼기 1 C5로 우리는 조합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가 중복조합이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중복조합이네 이건 중복순열이네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지? 문제를 많이 읽어봐가지고 너희들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나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읽다 보면 구체화가 된다. 순열이네 조합이네 중복순열이네 중복조합이네 이런 내용들이 떠올 것이다. 그지? 원순열은 별도입니다. 사실 원순열을 대놓고 원순열이라는 말이 있어. 대부분. 보여지게 있습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똑같은 것보다 이런 말이 다 있어. 뭔 알겠나요? 원순열은 사실 신경 쓸 필요 없고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만 이게 좀 헷갈릴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제 설명한 것 중에 왜 얘가 NHR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두 번째하고 지금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이 그러한 연산적인 설명이고 실제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어떤 조건과 0인 조건과 1인 조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풀어야겠습니다. 0인 조건은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풀 거고 1인 조건은 우리는 조합으로 풀겠다. 이건 고1 때 배웠던 내용이고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게 선생님도 학교 문제 풀이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이가 돼 있어. 알았어?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 얘는 얘대로 받아들이고 얘는 얘대로 받아들이라 하겠어요. 그냥. 알겠어? 둘 중에 가까운 걸로 표현해서 풀면 됩니다. 굳이 중복조합으로 갈 필요는 없어. 단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 지금 중복조합이니까 웬만하면 중복조합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놨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건 관계가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기했습니다. 그냥 여기 학과면 요걸로 풀고 여기 학과면 요걸로 풀 거라. 알겠죠? 됐어요? 이게 좀 더 쉬운 개념이니까 사실 요걸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요게 좀 더 쉬운 개념이야. 요게 좀 더 힘든 개념이야. 알겠어요? 식을 바꿔야 되니까 얘랑은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지금 함수를 푸는데 큰 놈이 크거나 같은 놈을 간다.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1, 2, 3에서 1, 2, 3, 4, 5로 갑니다. 1, 2, 3에서 1, 2, 3, 4로 가요.
F1, F2, F3 한번 선생님 수용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고 5로 갈 수 있습니다. 자, F1이 1로 가면 F2는 1보다 큰 수로 가야 돼. 얘는 어디로 갈 수 있어?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고 5로 갈 수 있어. 와, 맞네. 1, 2, 3, 4까지만 적게요. 자, F3은 다시 F2보다 큰 놈으로 가야 돼. 그러면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어. 2는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갈 수 있어. 3은 3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고 4는 4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뭐만 보여주려는 거냐면 현재 F1이 1로 갔을 때 경우의 수 했더니 4, 3, 2, 1이 나와. 4, 3, 2, 1을 더한 거야 현재. F1이 2로 가면 쭉쭉 가다 보면 2, 3, 4로 가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3, 2, 1이 나와. 선생님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형태가 고일 때는 이렇게 다 적어서 풀었던 건데 얘를 중복 조합으로 풀 수가 있다는 생각이야. 수가 4, 3, 2, 1, 3, 2, 1, 2, 1, 1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열적으로 생각하면 합의 합이야. 합이야. 시그마가 두 번 붙어 있는 겁니다. 4, 3, 2, 1, 3, 2, 1, 2, 1, 1 이런 형태의 수가 등장하는 게 중복조합의 형태야. 됐니? 실제로 너희들이 그냥 쓰다 보면 이런 형태가 답이 나올 수 있잖아. 4, 3, 2, 1, 3, 2, 1. 이게 중복조합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왜 식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굳이 4, 3, 1, 3, 1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해서 바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수용도를 그려보고 개수를 세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기서 잘못됐죠 어제? 얘가 3개가 5개로 갈 거면 5개로 가는 게 아니라 3개가 화살표 3개가 나갈 거야. 그럼 이 5개가 화살표 받은 개수의 합이 3개라 했지? 합이 3개야. 근데 여기서 틀렸지? 3H5가 아니죠? 5H3이죠? 5H3입니다. 세 개의 사탕을 A, B, C, D 이 5명한테 나눠줄 거야. 너 A 가져, A 가져, A 가져. A가 중복이 된다겠지? 그러면 선생님 어제 이상하다 했던 것이 해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F1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또 틀렸지 지금. 여기에서 1, 2, 3, 4, 5를 F1, F2, F3이 줄 거야. 너 1 가져, 너 1 가져, 1 가져. 그럼 1이 중복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1, 2, 3, 4, 5가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골라줘야 된다. 그래서 OH3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리고 쌤이 두 번째 방법으로 얘 등호를 빼는 방법을 수를 하나씩 채워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주의사항은 여기서 1하고 6, 1하고 5라는 수가 아니라 개수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있어. 개수야. 개수라고 있어. 개수에 오케이. 이 식을 너희들이 표현할 때는 수가 1부터 5까지는 안 나오고 어제도 뭐 홀수 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11부터 12, 13, 14, 15 이렇게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쓸 때는 여기다가 11이라 쓰고 여기다 15라 쓰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개수가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32번 한번 하고 갈게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2개다. 홀수의 개수는 2개라는 말은 짝수가 2개라는 말은 똑같아요. 홀수가 2개 주어졌다는 것은 나머지는 짝수란 소리지. 우리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를 좀 부족하게 해줬다 이 말이야. 비가 올 확률이 30%야. 비 안 올 확률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물어보지 마. 령. 알았어? 비가 올 확률을 얘기했으면 안 올 확률을 알려준 거라고. 그럼 우린 적고 가는 겁니다. 왜? 그냥 한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래서 질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단 비기확률이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비가 오는 것에 여사건이 부정적인 개념이 비가 안 오는 건지 비가 애매한 건지 이거는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언어적으로 이해됩니까? 오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건 언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비가 오다 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다 말면 온 거지 실은. 이런 언어적인 개념은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합의 법칙이 좀 어려운 이유는 겹쳐지기 때문에 어렵거든. 겹쳐지지 않은 건 쉬워. 이거는 합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지만 분할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쪼개져. 남자 여자 쪼개져. 이해됩니까? 안경 쓴 사람 안 쓰면 쪼개진단 말이야. 나는 오전에 쓰고 오후에 벗는데요. 뭐 이런 개념은 없는 거라고. 언어적으로는 그거는 판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여튼간 홀수의 개수가 2개입니다. 누가 홀수인지는 안 알려줬네. 그러면 4, C, 2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A, B를 홀수라고 생각했고 C, D를 짝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4, C, 2라고 적는 순간 됐어요? A, B, C, D는 해결이 됐어. 누가 홀수 주고 짝수 줄 건지.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를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거란 이 말이지. A는 홀수니까 홀수 표현법 2A--1 B는 홀수 2B--1 C는 짝수 2C- D는 짝수 2D-가 12가 되겠지. 12 말 되는데 홀 짝짝 홀수가 2개니까 짝수 12 말 되네요. 홀이 2개니까 짝수야. 그래서 12가 되고 얘를 식을 다시 정리하면 넘기고 7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는 1부터네. 다시는 1부터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조합으로 풀 거다 이거지. 총 7개를 A, B, C, D 4조각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6C 3이 되겠죠. 총 7개니까 자를 수 있는 공간이 6군데야. 4개 도막을 잘라야 되면 3번 칼질하면 되겠다. 6C 3이야. 사이사이 잘랐다 생각하고 6C 3 쓰면 되고 우리 결론적인 답은 요 2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되시죠? (31번은) 풀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붙어있어. x, y, g가 더하기로 있고 플러스 3오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독특한 얘기잖아요. 3오메가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오메가에다 수를 먼저 지정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중복적으로 풀 것이다. 하나가 틀이 아닌 경우지. 하나가 틀이 아닌 놈은 먼저 그놈부터 해결하고 오메가에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일단 그 오메가에 따라서 A, B, C를 얼마가 될 거냐 문제를 풀 거라고. 이게 하나의 틀로 있는 게 우리가 공식화된 내용이다 이 말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은 34번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자, 우리는 빼기가 2가 된다. 이 표현보다는 나는 얘는 이렇게 넘겨가지고 xn 더하기 2가 xn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느낌상.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n에다 1을 넣었어. n에다 1을 넣었더니 x2가 x1 플러스 2 x3이 x2 플러스 2 x4가 x3 플러스 2 이런 형태네. 그러겠지.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이렇게 되니까 하나로 쭉 연결시킬 수 있겠네. 쭉 연결시킬 수 있겠지. 요놈을 요놈에다가 요놈을 연결시킬 수 있겠지. 요놈에다가 요놈을 연결시키면 요놈은 4가 되겠지. 요놈을 다시 1이 집어넣을 수 있겠지. 요놈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요놈 이렇게 되니까 요놈 대신에 요걸 쓸 수 있겠지.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지금 오른쪽에 x4를 적다 보면은 요놈이 x3 플러스 2이고 요놈을 적다 보면 x2 플러스 4가 되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얘를 붙이면 x1 플러스 6 이래 되겠네. 얘를 하나로 쭉 연결시킨 거야. 그런데 x4는 12야. x4는 12이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문제 다시 읽어봤더니 x1은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보다? 얘는 6부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틀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복조합을 내가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O 이런 식으로 썼던 거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중간에 둥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이고 둥호가 없으면 조합이고. 됐죠? 그래서 6부터 12까지 몇 개? 7개. 그 7개의 수를 얘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얘를 7을 주고 얘를 7을 주고 얘를 7을 줬고 이거 말이지. 그럼 숫자가 중복이 되면서 몇 개를 줄 거야? 4개를 줄 거야. 그래서 7H4로 작성할 수 있다. 됐니?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놈을 가지고 요거로 넘어오는 과정이 어렵지 여기서부터는 쉽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문제의 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현재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지? 더하기 해가지고 수가 쓰고 0 이상이다. 이런 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둥어로 부둥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식이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뭐 얘는 어떻게 돼? 7 더하기 4 빼기 1 10C 4 이렇게 되겠지? 10C 4 1987 4321 문제 풀다가 혹시 답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다가 확인해보고 뒤에 답은 붙어있지? 뒤에 답 붙어있긴 해. 그래서 채점해보고 답이 틀렸다면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체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수정해 주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자, 이제는 어제는 식을 얘기했다면 이제 문장을 가지고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N 종류라는 말을 했어요. N 종류. 그래서 과일 가게 얘기 예를 들었지. 귤들이 있고 그런 말은 우리 쓰지는 않지만 귤들이 있고 사과들이 있어. 귤이 아주 많고 사과가 이렇게 많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골랐다 이 말이야. 7개를 골랐어. 그러면 사과 귤 이런 식으로 골랐다 이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뭐가 중요한 거야? 일단은 N 종류가 있고 중복을 해서 골랐는데 개수적인 개념이야. 내가 예쁜 귤, 이걸 이쁘네, 이 귤 골랐다. 저 안 이쁘네, 이거는 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렇지? 전체적으로 귤이 몇 개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몇 개인지만. 서로 다른 종류, N 종류가 있을 것이고, N 종류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개수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지. 나열의 의미는 없다. 개수만 생각하니까 나열의 의미는 없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중복조합적인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같은 색의 축구공 6개야.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실은 같은 색의 의미는 없어요. 축구공 같은 색이라도 다 달라 보입니다. 알겠나요?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같은 종류의 축구공 6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축구공을 상자에 넣었어. 이해됐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하는데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6하고 4 자체가 6H4인지 4H6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겠습니다. 헷갈린다 하고 말해서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지? 축구공을 상자에 넣는다가 우리가 언어적인 그 표현을 맞는데 상자가 축구공으로 갈 수도 있냐 없냐 이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헷갈린다 싶으면 일반식이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상자. 얘는 같은 거. 얘는 다른 거. 주의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상자가 총 4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A, B, C, D를 다 더했더니 6이 나오네. 그리고 몇 개씩 넣었다는 말이 없으면 0부터다 이거네. 이런 식이 등장하면 중복조합이네. 4H6 이렇게 작성할 거라고. 얘는 기본 문제니까 대놓고 같은 종류 다른 거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을 나올 거고 이게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좀 어려운 게 같은 종류는 쉬워. 개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종류가 좀 어렵습니다. 실은. 다른 종류가 훨씬 더 문제적으로는 어렵다. 같은 종류 7자리를 나눠서 됐어. 서로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똑같은 거 뭐야? 넣었어. 다른 엽서. 요거 엽서. 같은 종류 엽서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3개의 봉투, A 봉투, B 봉투, C 봉투 더해서 4가 됐다. 어려운 말은 아니네요. 같은 종류 과자 4개를 서로 다른 넣었어. 바닐라, 초콜릿, 딸기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5개를 골랐습니다. 바닐라, 초콜릿, 딸기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골랐어. 그래서 바닐라들이 있는 거야. 바닐라 개수가 있어. 바닐라 몇 개 골랐어. 초콜릿 몇 개 골랐어. 딸기 몇 개 골랐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하여 몇 개를 골랐어? 5개를 골랐다. 이 말이 되겠네. 그리고 얘는 안 고를 수도 있다. 2번. 자, 우리가 지금 중복조합이니까 중복조합의 틀에 갇혀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나오면 이제는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풀어 헤쳐 나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상자에서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넣는 방법을 술구하라. 상자 다 달라. 공 다 달라. 그러면 상자도 신경 써야 되고 공도 신경 써야겠지. 이런 경우는 개수적인 개념이 아니지. 각각이야. 공 각각, 상자 각각. 그렇지? 그래서 공을 넣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공, 빨간 공은 어디다 넣을 건지 고민할 거고, 노란 공은 어디다 넣을 건지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 공은 어디다 넣을지 고민하겠지. 그래서 얘가 4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는 있다. 그렇지? 근데 얘를 파이 중복 순열이야. 그건 중복 순열이잖아요. 얘를 파이로 쓰는 게 더 어렵다고. 4파이 3, 3파이 4 이게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알겠어? 그냥 계산하면 나와.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 얘를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 연산은 이 계산법하고 연산하고 연결을 시켜놔야 돼. 중복 순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 그 엠파이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랍니다.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알겠나요? 이게 그것만 연습을 해놓으면 돼. 이 연산의 계산 방법 연습해 놓는다. 5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를 1개씩 주문합니다. 학생이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학생 다 달라. 음식 다 달라. 1개씩 골라라고 했어. 그렇지? 학생이 음식을 골라, 음식이 학생을 골라. 이런 생각이라고 해. 됐니? 그래서 바꿔봐야 돼. 학생이 음식을 고르는 거냐, 음식이 학생을 고르는 거냐 바꿔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이 와가지고 나는 튀김 먹을래.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난 순대 먹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첫 번째 학생부터 쭉쭉쭉 나갔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놈은 3의 5제곱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중복순열이 의외로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자, 위에는 지금 학생이 주문하는 경우의 수이고 얘는 주문서를 받는 경우야. 그렇지? 처음에 얘는 너희들이 적는 거야. 영자 뭐 먹을래? 순자 뭐 먹을래?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밑에는 뭐야? 주문서 받는 건데 거가 안에는 뭐밖에 없어? 기호밖에 없지. 수밖에 없겠지. 그러겠지. 누가 주문한지를 몰라. 다시 말해서 떡볶이, 튀김, 순대를 개수만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겠네. 떡볶이 숫자, 튀김 숫자, 순대 숫자만 있는 거지. 5개네. 이렇게 되지. 떡볶이 3, 튀김 2, 순대 0 이렇게 말하겠지. 오케이지? 자, 같은 종류의 6자루랑 서로 다른 종류 지우개 2개. 같은 종류의 연필, 다른 종류의 지우개 2개. 3명한테 줍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야, 그나마. 아무것도 받지 않은 학생이 없다. 이게 적어도 하나씩 받았다. 하나는 받았다. 이게 좀 더 어려운 거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얘는 아무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연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우개 나눠줄 거야. 그러겠지. 근데 적어도 하나씩 받았다면 연필을 줬는데 못 받는 학생이 있어. 그럼 무조건 지우개를 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또는 자 연필부터 줄 거야, 지우개부터 줄 거야. 생각을 해야겠지. 보통은 이런 류의 문제는 지우개부터 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부터 주는 게 좋아. 편해. 이게 좀 더 까다로우니까 다른 종류를 주고, 그러면 이 지우개 두 개를 한 학생한테 줬냐, 두 학생한테 줬냐,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연필은 못 받은 애들은 먼저 하나 주고 시작하겠지. 먼저 주고 시작이지. 같은 종류니까 편한단 말이야. 그러겠지? 뭐부터 해결한다? 일단은 다른 종류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 불변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종류 연필부터 줘도 관계는 없다. 관계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나는 선택하냐면 일단 다른 종류를 일단 우선권을 갖고 선택할 것이고, 둘 중에 적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케이스가 적어야 돼. 케이스가 적어야 돼. 첫 번째 케이스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의 틀을 갖고 있는 문제는 공식화된 문제거든. 공식화됐다는 말은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식을 뽑아낼 수 있어. 답을 그냥 찾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겠지. 근데 첫 번째 분류할 때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워진 거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했지. 근데 이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얘 나눠주고 따로 생각하고 좀 이따 이거 나눠주고. 그러겠지. 첫 번째 식은 3명한테 6자루를 나눠줬으니까 식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놈은 3H6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연필 2자를 서로 다른 지우개 2개를 누구한테 줄 거냐. 그렇지? 지우개 누구한테 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3의 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지우개 줬어. 두 번째 지우개 줬어.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방정식에 해라는 말은 선생님이 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된 거야. 의미 아닌 정수에 0부터야. 중복조합이야. 뭐야? N, H, R. 이러한 식은 기본형이라고 했죠, 내가. 기본형. 양의 정수에야 얘는 뭐야? 순열적인 개념으로 간다. 총 R개를 N등분 시킬 거야. 그렇지? R개를 N등분 시킬 거야. 단 R이 더 크라고 있지, 당연히. 개수가 더 많아야지. 1부터 주니까 적어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다 빼다 가지고 중복조합으로 넘어갈 수는 있다. 얘는 어떻게 돼? R-1, C, N-1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총 R개를 N등분을 시켰어요? N등분에 N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렇지? 그래서 자를 수 있는 것이 R-1칸이고 칼질은 한번 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지. 뭐 그런 문제들이 쭉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뭐 안본 형태. 1번 아까 했던 거 양이 작으니까 했던 거고 2번 형태 하겠습니다. x는 1보다 커, y는 2보다 커, g는 3보다 커. 정수의 개수 구하라겠습니다. 얘를 뭘로 맞추라고? 0으로 맞추든지 1로 맞추든지. 다시 말해서 얘는 y-1이 1이 되고 g-2가 1이 되고 이래 되겠죠. 나는 1로 맞췄어요. 1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1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 이렇게 바꿀 거야. x 더하기 y-1 더하기 g-2 가 뺐더니 7이 됐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뭐다? 1부터다. 이렇게 쓸 거야. 실제 표현에서는 다 써줘야 돼. x도 1보다 크다, y-1보다 크다, g-2도 1보다 크다. 다 1, 1, 1이니까 얘는 뭘로 풀 거야? 조합으로 풀 거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조합으로 게 6시 2가 된다. 6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적으로 생각하면 뭐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자, XYG가 10보다 10 이하인 의미 아닌 정수회를 구하시오. 얘는 얘 다 더해서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10이 되니까 총 11가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11번의 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못 쓴다는 아니지만 계산은 좀 힘들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보통은 안 풀지 않겠지. 너무 길지. 알겠나요? 틀렸다는 아니지만 길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봤더니 이런 개념이라고. XYZ에 10개를 나눠주는데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남으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남으면 내가 먹어. 그러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는 10을 적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10을 적을 때만 조심하면 돼. 왜 그러냐면 현재 X는 0부터야.
현재 x는 0부터고 y도 0부터고 g도 0부터인데 오메가는 현재 뭐야? 오메가는 다 나눠주면 0부터 0이 되겠지. 10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10개 다 줄 수 있잖아. 얘는 0부터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틀을 일치시켜야 되잖아. XYG의 문자의 범위랑 오메가의 범위를 일치를 시켜야 돼. 그렇지? 현재는 일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이놈이 4H10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거지.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야. 자연수 조건이야. 그렇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하게 되면 오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자연수는 10 이하라고 했잖아. 오메가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부터가 된다고. 근데 자연수는 얘는 1부터인데 x는 1부터인데 뭐 오메가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메가도 1부터 하면 좋겠지. 틀 맞추려면. 이게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써라 이거지. 조건하고 일치하게끔. 그러면 여기다 오메가도 1부터라고 했으면 요놈이 뭐가 돼? 1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면 먼저 여기다 10이라 쓰고 오메가는 0부터네? 아 그러면 여기다 오메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1부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런 10은 이제 조합으로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10, C3 이해되시죠? 11개를 4조각으로 나눠야 돼. 10, C3 이렇게 되겠다. 혹시 풀어본 친구들은 이 문제 좀 어렵던데요? 질문 여기서 깨끗한데 풀어봤어? 이런 씨 보니까 없어. 고개를 쓰겠어 지금. 참 씨. 몰라 27번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 거 하나 풀어보고. 같은 종류의 하트 젤리 5개, 같은 종류의 왕방울 젤리 10개, 세 사람은 한 개씩 나눠줍니다. 각 사람이 적어도 하트 젤리는 1개씩, 왕방울은 2개씩, 2개는 받도록 해라 이 말이겠지. 3명이서. 그러지? 그러면 이런 거네. A, B, C가 지금 기본적으로 5고 얘는 A는 1부터고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 다시가 10개를 나눠줄 건데 A 다시는 2부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위에는 그냥 뭘로 풀어? 조합으로 풀 거고 밑에는 뭘로? 1로 다 빼가지고 1을 빼도 되고 2를 빼도 관계없습니다. 0으로 맞출 거냐 1로 맞출 거냐 이런 거 생각하겠지? 이 2개씩 뺄게요. 그러면 A 다시 빼기 2 B 다시 빼기 2 C 다시 빼기 2를 하면 4개가 되겠죠? 맞죠? 2개씩 뺐으니까 4개가 되고 얘는 중복 조합이 되니까 얘는 그래서 A 다시 마이너스 2는 0부터다 이래 되니까 얘는 중복 조합 3H4로 작성하겠다. 위에는 4C2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중복 조합으로 풀 것인지 그냥 조합으로 풀 것인지 중복 조합을 조합으로 바꿀 수 있고 조합을 중복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얘는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문제 풀 때가 이게 두 개 짬뽕 될 수가 있어. 가까운 걸로 가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용적인 부분은 다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